안녕하세요, 메슬로입니다. 현재 이라올라 감독 아래서 완벽하게 프리미어리그 도깨비 팀으로 거듭난 본머스. 그런데 이러한 본머스는 과거 3, 4부를 맴도는 소도시의 작은 클럽으로 프리미어리그에 등장한 지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는데요. 어떻게 프리미어리그의 복병팀으로 거듭날 수 있었는지 오늘은 본머스의 역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머스는 1899년에 보스콤 FC란 이름으로 먼저 창단되었습니다. 1923년이 되어서야 현재 이름인 본머스로 바뀌게 됐죠. 여담으로 이들의 엠블럼은 여러 번의 교체가 있었는데 현재 사용하고 있는 엠블럼 속 인물의 주인공은 본머스의 옛 멤버이자 감독이기도 했던 디키 다우젯의 얼굴을 본따서 만든 것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본머스는 역사적으로 오랜 기간 하부리그를 맴돌던 팀이었습니다. 그런데 구단의 역사를 바꾼 이가 등장했으니 바로 현재 뉴캐슬의 감독인 에디 하우입니다. 에디 하우는 본머스의 역사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인데요. 선수 시절이나 감독 시절이나 모두 큰 영향력을 발휘했던 레전드입니다. 선수 시절에는 본머스의 팬들이 그의 완전 영입을 위해 에디 펀드를 만들어 약 3천만 원을 모금한 적이 있을 정도였죠. 실제로 본머스는 이 자금을 바탕으로 포츠머스로부터 그를 데려오는 데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우선 그는 선수 시절 중앙 수비수로 뛰었습니다. 당시 레드넥 감독이 포츠머스에서 지휘봉을 잡은 뒤 처음 영입한 선수가 그였을 정도로 나름 유망한 선수 중 하나였죠. 하지만 그는 포츠머스에서 절망을 맛봤습니다. 창창한 24살의 나이에 나섰던 첫 경기에서 무릎 부상으로 크게 다쳐 시즌아웃 되었고 복귀 전에서도 또다시 무릎을 다쳐 시즌아웃이 되는 시련을 겪었는데요. 그가 포츠머스에서 머문 기간 출전한 기록은 이 단 2경기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다가 고향팀 본머스에 단기 임대를 왔던 것이고 눈부신 활약을 보여 팬들이 그를 완전 영입하기 위해 앞서 언급한 모금 운동을 벌인 것이죠. 그러나 이곳에서도 부상의 후유증을 이겨내지 못한 그는 2007년 이른 나이에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이른 은퇴 결심은 우연치 않게 그를 성공의 길로 들여놓는 계기가 되었는데요. 먼저 0809 시즌 구단의 유스 감독으로 활동하던 에디 하우가 시즌 중 1군 감독으로 승격될 당시 본머스는 4부 리그 소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재정 파탄으로 인한 승점 17.4감 징계로 5부 강등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였는데요. 잉글랜드는 4부까지 프로리그를 인정하기에 5부로의 강등은 곧 프로리그에서의 퇴출을 의미했습니다. 이처럼 심각한 재정난에 시달리던 본머스가 검증된 감독을 데려오는 것은 당연히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유스를 이끌던 31살의 신인 에디 하우가 대행을 거쳐 정식 감독으로 승격된 것은 구단 입장에선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기도 했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의 밑에서 본머스의 반등이 시작되었습니다. 해당 시즌 뛰어난 리더십으로 선수들을 한데 모아 본머스를 4부 잔류에 성공시킨 데 이어 이듬해는 3부 승격을 이끌었는데요. 이러한 지도력을 인정받아 2011년 1월 챔피언십의 벌리의 감독으로 부임했습니다. 이곳에서 찰리 오스틴, 데닝스, 샘 보크스, 트리피어, 벤미 등을 발굴해 수완을 발휘하긴 했지만 강한 인상을 남기지 못했고 개인사가 겹쳐 향수병에 시달리게 되죠. 결국 2012년 10월 본머스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밑에서 부진하던 본머스는 다시 한번 반등하기 시작했는데요. 하우의 지도 아래 공격적인 팀으로 거듭난 본머스는 12-13 시즌 리그 2위로 챔피언십으로 승격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만년 하부리그 클럽이던 본머스가 2부로 승격한 것도 무려 23년 만의 일로 이 역시 클럽의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사건이었지만 2년 뒤인 14-15 시즌엔 아무도 예상치 못한 구단 창단 125년 만에 첫 프리미어리그 승격이라는 엄청난 드라마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본머스가 승격에 성공한 비결은 화끈한 공격에 있었습니다. 해당 시즌 리그에서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한 선수만 4명이 넘었죠. 그리고 에디 하우는 자신의 높은 수비 라인과 전방 압박, 빠른 속도의 역습을 활용한 공격 축구를 프리미어리그에서도 관철했습니다. 그렇게 첫 시즌 강등 1순위란 모두 예상에서 벗어나 리그 16위로 잔류에 성공한 데 이어 무려 5시즌간 잡초처럼 프리미어리그 잔류에 성공하게 되죠. 이 시기 본머스의 주축들은 칼럼 윌슨, 조슈아 킹 투톱의 측면 윙어인 라이언 프레이저였습니다. 이들의 빠른 역습과 높은 골 결정력은 환상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특히 프레이저는 훗날 18-19 시즌엔 아잘에 이은 도움왕 2위를 기록하기도 하며 명성을 떨쳤습니다. 또한 현재 맨시티에서 활약 중인 네이선 아케가 이곳에서 프리미어리그 경험을 쌓아나가며 수비진의 리더 역할을 해주기도 했죠. 참고로 이 시기에 본머스는 B클럽의 유스들이나 포텐 높은 하부리그 선수들을 데려오고 수비진이나 골키퍼들은 베테랑들로 적절히 수혈시키며 이들의 조화를 이루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러한 정책의 하나로 리버풀로부터 제2의 스털링이라 불리던 조던 아이브를 구단 최고 이적료를 경신하면서 영입했지만 투자 대비 너무나 실망스러운 퍼포먼스로 대실패한 영입으로 남기도 했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 프리미어리그에서 맞이한 5시즌째인 19-20 시즌에 접어들어 주축 선수들의 줄부상, 코로나로 인한 시즌 일시 중단, 일시 중단으로 발생한 에이스 라이언 프레이저의 이른 계약 만료와 더불어 큰돈을 주고 영입한 솔랑키, 아이브의 대실패 등의 악재가 겹쳐 결국 본머스는 강등되고 말았습니다. 강등과 동시에 에디 하우는 책임을 지고 사퇴했는데요. 이후 강등된 본머스는 혼란기를 겪었습니다. 주축들이 모두 떠나면서 전력이 약화되었고 특히 칼럼 윌슨과 조슈아 킹이 이탈한 일선의 무게를 솔랑케가 온전히 홀로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죠. 감독 역시 2차례나 바뀌었습니다. 그러다가 2021년 여름 스콧 파커가 새 사령탑으로 오게 됐는데 풀럼을 이끌고 승격한 경험이 있는 그가 실리적인 운영 속에서 본머스를 빠르게 프리미어리그로 복귀시켜줄 것이란 기대감에 선임된 것이었습니다. 사실 스콧 파커는 그동안 본머스에 뿌리 내렸던 에디아우의 공격적인 축구와는 거리가 먼 감독이었는데요. 상대에 따라 유연하게 전술에 변화를 주는 보다 실리적이고 안정성에 우선을 두는 타입이었습니다. 그만큼 당시 보드진의 목표는 프리미어리그로의 복귀가 최우선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파커의 지도 속에서 계륵 같던 솔랑케 포텐이 제대로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파커는 솔랑케를 단순한 골게터가 아닌 전방에서의 전술적인 중심축으로 활용했습니다. 전방 침투부터 하프라인에서의 연계, 측면 플레이 등 특정 지역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공간을 찾아 계속 움직일 수 있도록 했고 본머스의 볼 전개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전술적인 조정을 해주었죠. 그렇게 솔랑케는 파커의 지도 아래 꾸준히 경기에 나서면서 경기력도 상승하게 됐고 육합형 공격수로서 여러 장점들이 발현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솔랑케는 21-22 시즌 29골 7도움의 활약을 펼쳐 승격의 1등 공신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2년 만에 프리미어리그로 복귀하게 됐지만 챔피언십에서 통했던 본머스의 전술은 프리미어리그에선 완벽하게 먹혀들지 않았습니다. 시즌 초 대진운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해야 되긴 하나 상대와의 전력차로 인해 점유축구는커녕 깊게 내려앉아 수비 블록을 형성해야 하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따라서 챔피언십에서 보여준 매력적인 축구는 보이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스콧 파커는 시즌 초반 리버풀에게 0-9 대패를 당한 뒤 단 4경기 만에 팀을 떠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보강이 미비했던 점, 앞서 말했듯 본머스의 시즌 초 상대들이 강팀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너무나 이른 경질이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죠. 다행히 본머스는 감독 대행으로 올라선 게리 오닐의 지도 속에서 잔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머스는 다소 파격적인 결단을 내렸습니다. 바로 게리 오닐을 시즌 종료와 함께 경질시킨 것인데요. 그리고 2023년 여름 재빨리 라요 바이에카노에서 인상적인 성과를 보여줬던 이라올라 감독을 선임했습니다. 이라올라가 누구냐? 빌바오에서 500경기 이상을 출전한 빌바오의 레전드입니다. 은퇴 후 지도자로 전향해 차곡차곡 스텝업을 해왔는데요. 그러다가 맡은 스페인의 라요 바이에카노에서 성과를 내며 명성을 떨치기 시작했습니다. 강한 압박과 빠른 전환이 주된 전술로 라리가 승격 후 레알과 바르셀로나를 난처하게 만든 적도 있었죠. 혹자는 빌바오를 이끌었던 비엘사 감독이나 발베르데 감독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또한 젊은 선수들의 포텐을 터뜨리는데 일가견이 있는 인물인데 대표적으로 레알 마드리드에서 데려온 프란 가르시아를 성장시켜 다시 친정팀으로 매각하기도 했습니다. 때마침 이 시기 본머스의 보드진은 이젠 단순히 프리미어리그 잔류가 목표가 아니라 나아가 리그에서 매력적인 축구를 구사하는 팀으로 브랜딩하겠다는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가동하기 시작했고 라요와 계약이 만료된 이라올라가 레이도에 들어온 것이었는데요. 그의 공격적이고 전진적인 스타일이 프리미어리그에서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초반만 해도 이는 잘못된 결정처럼 보였습니다. 리그 9경기에서 3무 6패를 거두며 강등권에서 허덕이고 있었기 때문이죠. 특히 경질됐던 게리 오닐이 부임한 울버햄튼에게 패배한 뒤에는 여론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프리미어리그 적응기였던 것인지 반전이 시작되었는데요. 이라올라 특유의 전방 압박과 역습이 맞아 들어갔고 헤르케즈, 맥스 아론스, 클라이베르트 등 어린 새로운 영입생들이 기존의 선수들과 융화되어 팀에 녹아들며 상승세를 이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의 지도 속에서 본머스는 프리미어리그의 복병팀으로 자리매김했고 포텐이 터진 일부 선수들은 빅클럽으로 진출하기까지 했는데요. 헤르케즈, 디나이슨, 자바르니 등 핵심들이 대거 떠났지만 이들의 공백을 잘 메워냈던 평가와 함께 이젠 하위권팀이 아닌 신흥강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본머스가 앞으로도 스텝업을 할 수 있을지, 이라올라는 에디아우만큼이나 본머스의 레전드 감독으로 남을 수 있을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며 다음에는 더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